1961년 4월 11일 예루살렘 지방법원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36개국에서 특파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500명의 방청객, 112명의 증인, 1500개의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 친위대 중령, 제국보안본부 유대인 문제 담당. 1942년 1월 반제회의에서 최종 해결책 실행 계획을 기록했던 인물.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을 수용소로 수송하는 시스템을 총괄했습니다. 55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그가 조직한 철도망을 통해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1945년 5월 나치 동일 패망. 아이히만은 미군 포로 수용소에 잠시 잡혔지만 신분을 숨겼습니다. 1946년 탈출, 1950년 위조 여권으로 아르헨티나로 도주.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처럼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이 그를 납치했습니다. 작전명 LR.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서 퇴근하던 그를 체포했습니다.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이송. 9일간의 비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5월 23일 그의 체포를 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법정에선 아이히만, 세계는 괴물을 기대했습니다. 악마 같은 얼굴, 광기 어린 눈, 사악함이 묻어나는 외모. 하지만 실제 아이히만은 달랐습니다. 56세, 키 175cm, 마른 체격, 안경을 쓴 평범한 중년 남성, 조용한 목소리, 예의 바른 태도, 방탄 유리부스 안에 앉아 차분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법정이 있었습니다. 1906년 독일 하노버 출생, 유대인 철학자, 1934년 나치를 피해 프랑스로 망명했다가 1941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951년 전체주의의 기원을 출간해 명성을 얻었습니다. 뉴요커 잡지는 그녀에게 아이히만 재판 취재를 의뢰했습니다. 그녀는 5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1961년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8월 한 차례 더. 재판은 121회기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961년 4월 11일 시작해서 12월 15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5개 혐의, 인도의 반환죄, 전쟁 범죄, 유대 민족에 대한 범죄. 아이히만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부정했습니다. 그의 변론.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115회 이상 반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을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송을 담당했을 뿐입니다.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나는 법을 준수했습니다. 당시 독일 법을. 검사 기드온 하우스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당신의 명령으로 죽었습니까? 아이히만은 정확한 숫자를 말했습니다. 헝가리에서 40만 명, 폴란드에서 250만 명, 그리스에서 6만 명, 네덜란드에서 10만 명. 그는 숫자를 기억했습니다. 정확하게, 관료처럼. 증인들이 증언했습니다. 생존자들. 그들은 말했습니다. 기차에 실려갔던 과정을. 100명이 한 화물칸에 실렸습니다. 물도 없이, 화장실도 없이 며칠씩 이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착 전에 죽었습니다. 아이히만은 들었습니다. 표정 없이 메모했습니다. 사실 확인하듯이. 아렌트는 법정에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그녀가 본 것,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관료였습니다. 조직의 일원,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승진에 관심 있는 직장인, 상사를 기쁘게 하려는 부하. 아이히만은 SS에 입단했습니다.
1932년 4월 실업자였던 그에게 친구가 권유했습니다. 정치적 신념은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1934년 SD 보안대로 배속되었습니다. 유대인 문제부서. 처음에는 자료 수집 업무였습니다. 유대인 조직 연구, 통계 작성, 보고서 작성. 1938년 오스트리아 합병 후 빈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유대인 이주국을 설립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일, 성공적이었습니다. 1939년 프라하로 전근, 같은 일을 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1939년 베를린 본부로 소환, 승진했습니다. 이제 전 유럽의 유대인 문제 담당. 1941년 여름 히틀러의 명령, 최종 해결책, 유대인 전멸. 아이히만은 실행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수송 담당. 유럽 전역에서 수용소로. 철도 시간표 작성, 화물칸 배정, 루트 최적화. 그는 이것을 잘했습니다. 효율적으로. 1942년 1월 20일 반제회의, 베를린 외곽 빌라에서 개최. 15명의 고위 관료가 참석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의사록을 작성했습니다. 1100만 유대인 절멸 계획, 국가별 숫자, 실행 방법, 그는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어 라고. 1944년 독일이 헝가리를 점령했습니다. 아이히만이 직접 부다페스트로 갔습니다. 특별 임무, 헝가리 유대인 50만 명을 수송하는 일. 그는 해냈습니다. 2달 만에. 하루 평균 12,000명씩. 아우슈비츠로. 기록적인 속도였습니다. 그는 만족했습니다. 1945년 4월 나치 패망이 임박했습니다. 히틀러가 자살하기 며칠 전 아이히만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500만 명의 제국의 적을 죽였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나는 웃으며 무덤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도망쳤습니다. 생존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변명했습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나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총살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초과 달성했습니다. 명령 이상을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까? 아이히만이 대답했습니다. 양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양심이었습니다. 나의 양심은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칸트를 인용했습니다. 나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의무를 다했습니다. 완전한 왜곡이었습니다. 아렌트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것, 악마, 사이코패스, 깊은 반유대주의, 철학적 악. 하지만 본 것은 평범함, 생각 없음, 클리셰의 반복, 상투적인 단어, 명령이니까, 의무니까, 법이니까, 모두가 하니까. 그녀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악의 평범성. 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심오하지 않습니다. 악마적이지 않습니다. 악은 평범합니다. 피상적입니다. 생각 없음입니다. 사고 불능. 아이히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결과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명령대로. 그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그와 같았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철도 직원들 매일 유대인을 실는 기차를 운영했습니다. 나는 기차를 운행할 뿐이야. 나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 의사들. 수용소에서 선별 작업을 했습니다. 누가 즉시 가스실로 갈지. 나는 명령을 따를 뿐이야. 의학적 판단이래. 회계사들. 몰수된 유대인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숫자만 다뤄. 어디서 온 돈인지는 몰라. 모두가 자기 역할만 했습니다. 전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기계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3가지 요소. 첫째, 대중의 고립과 원자화.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가족, 친구, 교회, 모든 중간 조직, 개인들은 고립되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약했습니다. 둘째, 일관된 이데올로기, 현실을 대체했습니다. 유대인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대신 생각해줬습니다. 셋째, 테러와 감시, 모두가 감시당했습니다. 이웃이 밀고 했습니다. 동료가 고발했습니다. 가족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순응했습니다. 저항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악에 가담했습니다. 아이히만처럼 생각 없이, 질문 없이, 책임 없이. 1961년 12월 15일 판결, 유죄. 15개 혐의 모두 사형. 1962년 5월 31일 자정, 라블레이 교도소, 교수형 집행. 아이히만의 마지막 말, 신이여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시신은 화장되었습니다. 쟤는 이스라엘 영해박 지중해에 뿌려졌습니다. 아렌트는 1963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출간했습니다. 부제,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아이히만을 변호하는 거야? 악을 평범하게 만드는 거야? 홀로코스트를 축소하는 거냐? 아렌트는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요점. 악의 평범성이 더 무섭습니다. 왜?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 특별한 사람만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당신도, 나도 조건만 갖춰지면. 현대 조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부정, 회계 담당자는 말합니다. 나는 숫자만 처리해요. 어디서 온 돈인지는 몰라요. 제품 결함 은폐, 엔지니어는 말합니다. 나는 상사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판단은 위에서 하는 거죠. 환경오염, 공장 직원은 말합니다. 나는 내일만 해요. 폐수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정부 부정부패, 공무원은 말합니다. 나는 서류 처리만 해요. 정책 결정은 정치인이 하는 거죠. 언론 왜곡, 기사는 말합니다. 나는 데스크 지시대로 썼어요. 편집은 위에서 하는 거죠. 금융사기, 직원은 말합니다. 나는 계약서만 가져갔어요. 내용은 몰라요. 모두가 자기 역할만 합니다.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부품이야. 나 하나가 뭘 바꾸겠어. 아렌트의 처방.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옳은가? 결과가 무엇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 판단하십시오. 자신의 이성으로. 소크라테스는 인용했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것보다 악을 당하는 것이 낫다. 왜? 악을 저지르면 자기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자신과 대화하니까.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니까. 아이히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 매일 출근해서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저녁 먹으면서. 1975년 12월 4일 한나 아렌트 사망. 69세. 뉴욕 자택에서 심근경색. 그녀는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의 삶.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주제는 생각하기, 의지하기, 판단하기였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악의 평범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이 악에 가담합니다. 조직에서, 사회에서, 온라인에서. 나 하나쯤 다들 하니까. 시키는 대로 내 책임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5초면 됩니다. 명령을 받았을 때, 지시가 떨어졌을 때 멈추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옳은가?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악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렌트가 발견한 진실입니다. 아이히만 재판에서 평범한 악의 얼굴에서 생각 없음이 최대의 악입니다. 따라서 생각함이 최대의 선입니다. 아이히만은 교수대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이히만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당신 옆에, 당신 조직에, 어쩌면 당신 안에. 조건만 갖춰지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아렌트의 무서운 통찰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히만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렌트는 말합니다. 생각하십시오. 계속, 매일, 모든 순간.